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프랑스 신용등급 A+로 강등입니다. 그럼 보시죠. 블룸버그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영국보다 한 단계 낮은 A+로 강등했고, A+라는 등급은 정크 등급에서 6단계 높다는 기사를 썼는데요. 우짜에게 있어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전혀 충격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다가 이리 계산하든 저리 계산하든 답이 안 나오는 프랑스 부채 구조로 인해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었고, 우짜가 국제 신평사를 두고 뒷북 전문가라고 뭐라 하는 것처럼 이미 예견되었던 것을 그저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GDP의 상당 부분을 연금, 의료, 그리고 이미 쓰인 이전 지출에 사용하는데요.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때는 그런 정책이 효과적이었지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고 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정 흑자, 그것도 정부의 총 수입이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총 지출보다 더 큰 1차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부채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이 벌인 치열한 연금 분쟁과 분열된 프랑스 의회로 인해 프랑스라는 국가의 신뢰도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참고로 신용평가 기관들은 단순히 수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그것도 조정하려는 의지를 평가하는데,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이 바로 프랑스 정치판의 문제 조정 의지였습니다. 물론 A+라는 등급은 여전히 투자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프랑스 국채는 ECB 유럽 중앙은행의 담보 체계와 글로벌 지수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즉,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리죠. 하지만 프랑스 신용등급이 핵심 채권시장에서 영국 밑에 위치하며 벨기에와 비슷하다는 것은 프랑스가 재정적 여유를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또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짜든지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수익률과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는 이미 확대되었고, ECB 유럽 중앙은행이 우한폐렴 대응용으로 돌리던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PEPP 프로그램이 2024년 말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시스템 내 수동적인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이월하고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한 시장 안정화 도구 TPI가 예측하기 어려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뜻하는 테일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치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시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프랑스가 변동성에 더 취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있는데요. 유럽 주요 경제국들 모두가 고령화 비용, 국방비 증가, 녹색 보조금, 저성장으로 인해 동일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부채 시장을 안정시켰던 신뢰도라는 이름의 완충장치가 점점 맛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수입보다 프랑스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더 높으면서 경제적 악순환과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프랑스는 혼자 붕괴하지 않으며, 프랑스는 유로존이라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개혁도 없이 정책이 현상을 따라잡을 때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프랑스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태생부터 글러먹었던 유로화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상 프랑스 신용등급 A+로 강등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